반클러치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점점 밖으로 나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바로 설립해버립니다. 근데 이미 진입했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바로 반클러치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거 논란이 많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 이제 댓글창에 뭐 오만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시승을 하면서도 항상 들어왔던 논쟁의 중심이라고 할까? 자, 반클러치를 쓰라는 사람도 있고, 좀 장시간. 그리고 반클러치를 최대한 안 쓰면 좋다는 사람도 두 분류로 나눕니다.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둘 다 뭐 필요할 때 쓰면 안 되겠나 뭐 그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타트 하는 겁니다. 지금 붕붕붕 하다가 클러치를 살짝 돌려서 붙이라는 사람도 있고, 스로틀은 놔두되 생 엔진에다가 그냥 클러치를 걸쳐가지고 털컥 하고 이제 구동이 될 때 이제 슬슬 스로틀을 개방을 해서 천천히 출발해라. 뭐 정석이 또 있나요 여기? 동시에 해줘야죠. 동시에. 동시에. 왜냐면은 저회전일수록 엔진에서 나오는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아이들링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면 시동이 툭툭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쵸. 스로틀을 이제 살짝 감아서 RPM 올리면서 그 상황에서 클러치를 연결해줍니다. 부드럽게. 근데 4기통 힘이 좀 뭐 하야부사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은 거 똑같이 엔진 출력이 좋을수록 RPM을 이제 조금만 높여줘도 출발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125 차량이라든가 작은 차들은 그 엔진 출력이 약하다 보니까 시동이 꺼질 확률이 높죠. 그렇죠. 연결하면서 그런 차들은 이제 RPM을 좀 더 올려주면서 클러치도 더 많이 끌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논란이,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영상에서 제로백 잴 때 휑휑휑 하면서 6,000 정도까지 올려요. 그걸 유지하면서 왜 빨리 출발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그래서 이 반클러치 쓰는 시간이 좀 많아요. 반클러치 쓰는 시간을 지금 입으로 표현하자면 휑휑휑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구간이 4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은 클러치 못 쓰는 건가요? 클러치 마모가 엄청 빨라지죠. 마모가 엄청 빨라진답니다. 클러치를 빨리 떼고 빨리 감으면 되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경험이 없으신 분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있나요? 놓고 나서 땡겨라. 그러면 무게 때문에 힘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미션 팍 나버리면은 순간적으로 붙기 때문에 뭐 클러치 디스크 소모는 적겠지만 미션에 충격이 갈 수도 있고 체인 같은 데도 약간 마모가 빨라지겠죠. 저 드래그 레이스를 할 때처럼 하려면은 클러치를 많이 쓸 수밖에 없죠. 빨리 돌아가는 녀석에 최대한 속도를 빨리 내려면은 적당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동력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 컨트롤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렇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클러치가 안 들어가요. 클러치가 안 들어간다? 아, 기어가 안 들어간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기어가 안 들어간다. 자,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4단으로 달렸다가 클러치를 잡고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래서 멈췄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1단으로 놓고 싶다. 그래서 창창창창창 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안 내려가요. 2단까지만 내려가고 더 이상 안 내려가는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출발할 때 또 1단인데 1단이 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정차 중이나 예를 들어서 시동을 꺼놓은 상태 아니면은 그냥 시동만 걸리는 상태에서는 기어 변속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미션 기어가 달려있는 샤프트가 약간 그 회전이 있거나 움직임이 있어야 기어가 이제 좌우로 움직이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전을 조금 바퀴가 조금이라도 하고 있을 때 기어를 넣으면은 착착 잘 감긴다는 거죠. 잘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하니까 되게 편하던데 앞은 되게 거리가 있어요. 사륜차랑. 그럼 천천히 멈추는데 15km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창 내려. 그러면 정말 부드럽게 잘 들어. 기분 좋게 핸들에 불이 딱 들어오고. 그렇죠. 그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출발할 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엉기정 앞으로 살짝만 움직이세요. 한 1cm라도 좋습니다. 살짝 움직이면서 탈칵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쏙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회전이 필요하다는 게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미션 샤프트에 회전이 있을수록 기아가 좌우로 움직이기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변속이 수월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인데요. 왜 시대가 이만큼 흘렀는데 그거는 또 어시스트가 안 되나요? 이런 것들은 그냥 누르면은 이제 전자식으로 좀 탁탁탁탁 넣어주면 좋겠는데 스즈키가 너무 사골 엔진이라서 그런 건 아니죠? 타메이크도 그건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혼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주행하다가 빙판길이 있어요. 브레이크를 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스로틀 감아야 되나요? 그냥 풀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빙판길하고 오일은 엄청 치명적이죠. 뭐 이것저것 할 시간도 없을 거야 아마 보이면. 맞아, 그냥 최대한 딱 세워가지고 통과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레이스 중에서도 그 오일이 새는 경우가 많은데 순두 차량이 오일을 흘려서 거기 지나가면은 거의 90%는 다 슬립입니다. 코너 진입했는데 바로 이제 보이면 정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운이 좋아서 코너를 거의 통과하기 직전에 이제 보인다. 그럼 이 정도 서 있는, 이 정도보단 이 정도 서 있는 단계에서 밟아야 될 때는 그때는 좀 바로 세워서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만약 안 1차선이면 넘어지려면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직으로 일단은 코너, 근데 코너링 중에서 코너 깊은 코너에서 중간에 만약에 오일이든지 얼음이 있다. 그러면은 세우면은 코너 바깥으로 나갈 것이고 더 기울으면은 뭐 중앙선을 넘는다든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판단하셔야 되죠. 근데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중앙선 반대편에서 차가 안 오기를 그냥 받아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냥 여기서 슬립을 하는 게 데미지가 적을 것인지 직진해서 이제 코스를 벗어나는 게 데미지가 적을 것인지 빨리 판단하셔서 일단 지나가시려면은 수직으로 무조건 세우셔야 돼요. 뭐 그게 이제 마음대로는 안 되겠는데 그런 판단이 좀 중요하긴 하겠네요. 일단 목숨이 중요하니까. 좀 더 물어볼 게 있어요. 6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빙판 오일 무서운 거 좀 빼자고요. 제가 이제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코너를 들어가는 법은 배웠어. 뭐 브레이크 좀 치다가 천천히 꺾어주면서 자세 잡히면은 스로틀 천천히 개방해주고 뭐 이런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코너 각을 너무 빨리 잡았어요. 이 쇼 코너에서.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잖아요. 점점 밖으로 나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제 몸은 이제 경직돼서 더 이상 안 넘어가는데 식은땀 뻘뻘 흘릴 때 있잖아요. 벌써 가드레일은 이제 다가오고 있고 막 이럴 때는 제가 들은 바로는 카운터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이 바깥쪽 돌아가는 쪽 안쪽에 핸들을 좀 더 밀어서 카운터 스티어링을 써줘서 좀 더 놓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엉덩이를 좀 더 빼서 무게를 좀 더 실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몸을 전체를 빼서 뭐 좀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코너에 진입한 상황에서는 바이크를 이제 기울였겠죠. 빈킹을 시킨 상태에서는 거기서는 카운터를 쓰려고 하면은 깊이 놓인 상태에서 바로 슬립해 버립니다. 진입할 때 카운터 스티어링은 바이크를 이제 코너 진입 전에 쉽게 기울이기 위한 방법이지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한 번 더 쓴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해요. 그냥 미끄러질 수가 있다. 특히나 앞차 따라가다가 쟤 빨리 도네? 그럼 나도 빨리 돌아야지. 근데 제 스키를 벗어났어. 그 각도가. 그럼 이제 바로 날아간 겁니다.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코너에서 슬립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미 진입했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카운터 스티어링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첫째는 약간 더 기울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뱅킹 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악셀을 풀면서 살짝 몸으로 안쪽으로 가볍게 끌어당겨요 바이크를. 살짝 더 기울인다는 생각.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 거죠. 클러치 안 잡는 거죠. 엔진 브레이크를 쳐요. 클러치 잡으면 안 됩니다. 클러치 잡으면은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능력이 어떻게든 서는 힘이나 가는 힘이나 어떻게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능력이. 그래서 그 뒷바퀴에 제동력이 걸리면은 바이크가 안쪽으로 더 파고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를 걸면은 뒤에 제동이 약간 걸리면서 안쪽으로 약간 파고 들어갑니다. 바이크가. 들어가요? 그거는 코너링 중에 테크닉만 된다면은 뒷브레이크를 가볍게 치면서 그걸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하기 쉽지는 않죠. 고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레이싱 선수들은 이제 달리면서 뒷브레이크를 조금씩 치면서 이제 각도를 좀 정리를 좀 할 수도 있겠네요. 정리를 하자면은 쇼코너가 너무 제 눈앞에 이제 가드레일이 다가왔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몸을 엉덩이를 좀 빼줘야 된다는 거죠. 엉덩이를 좀 빼면서 이제 스로틀을 풀고 엔진 브레이크가 이제 가동되는 상태에서 클러치 잡지 말고 상태에서 최대한 당겨주라 이런 말씀이시죠. 엉덩이도 아마 뺄만한 그 정도면 그 시간적 여유가 없죠. 그냥 몸을 그냥 상체를 안으로 약간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맞아요. 바깥쪽 허벅지로 그냥 차체를 살짝 기울인다는 느낌으로 좀 안장으로 약간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아니면은 이게 지금 안 걸려 있을 때 그냥 정자세로 린 위드라고 하죠. 요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몸을 아예 안으로 좀 더 그 가는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넣어버려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이크를 기울이는 겁니다. 기울이는. 시선은 대신 안쪽을 보고 바깥을 보면 바깥으로 가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좀 더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게 좀 분리해서 좀 생각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 이렇게 안쪽으로 기울일 때 있잖아요. 되게 잘 돌아가긴 해요. 근데 머릿속에 뭐가 계속 맴도냐면은 어떤 분들은 리어에 엉덩이를 좀 더 줘가지고 무게를 좀 더 찍어서 콤파스 돌리듯이 좀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계속 생각나서
이 사실은 이 정자세에서 그냥 안으로 보기만 해도 잘 돌아가는 느낌인데 근데 계속 엉덩이에 좀 힘을 줘야 된다라는 이론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앉아보세요, 잡스님. 네. 자, 앉은 자세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그대로 이동시켜 보세요. 살짝 다시 살짝 일어서듯이. 우와 이만큼 빼요? 그냥 부드럽게 이 상태에서 허리는 똑같습니다. 네. 맞네. 좀 살짝 썼어요. 자, 여기서 자 허리는 살짝 구부리고 오죠. 네. 그리고 안쪽 보고. 그리고 발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네요. 네. 그리고 약간 네, 그 정도. 이런 식으로 되네요. 예, 안쪽 발 자세는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대신 힘이 들어가면 안 좋습니다. 안 좋지 네. 않습니다. 예. 그러면 바깥쪽에 여기 그립을 잡고 있는 데가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바깥쪽 다리로 차체로 홀딩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체중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앉듯이 이렇게 앉듯이. 앉아 계시면 됩니다. 굳이 막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 그러니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최상의 그 코너링 방법은 엉덩이 좀 더 뒤로 빼면서 이 상태에서 약간 옆으로 빼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무게가 엉덩이에서 잡히겠지 하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건강이 같이 이제 따라와 주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만 내려줘도 뭔가 지그시 눌러준다, 무게를 좀 낮춰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면은 된다 이 말씀이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엉덩이로 네. 시트에 체중을 뭐 충분히 싣는 겁니다. 굳이 막 이것저것 체중을 실니 어디 홀딩을 하니 뭐 그거는 뭐 베테랑 선수들이나 하지 그거 어떻게 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네. 한번 미끄러져 봐야 이제 엉덩이를 좀 더 빼고 뭐 그런 게 조절이 되는. 안 넘어지면 좋지만 뭐 여기서 유럽제 바이크들이 리어가 좀 빠져 있어요. 이쪽 일제에 비해서 유럽제라기보다는 뭐 차마다 포지션의 차이는 있죠. 이 길이보다 체인이 더 긴 거죠. 뒤로 빠져 있어 쭉. 아, 그러니까 네. 지금 착차 위치가 그 앞쪽에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리어의 앞쪽에 좀 더 앞쪽에 가 있는 녀석이 그러니까 그런 녀석들은 뒤가 약간 밀리는 느낌이 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차마다 약간 하중이 차 하중이 앞쪽으로 가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뒤쪽을 눌러줄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차마다 그럴 때는 차이가 너무 이론에 뭐 지금 말씀드린 또 예, 이론도 예, 이론이지만 그러니까 이 이론에 너무 국한되지 말고 뭔가 뒤가 밀린다고 생각이 되면은 살짝 뺀 상태에서 그냥 엉덩이 좀 더 뒤로 빼주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그 정도 느낄 정도 되면은 이미 그 스킬이 웬만큼 스킬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몸으로 뭐 다 습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몸을 잘 믿으십시오. 네. 이거 말이 많죠. 뭐 물론 가면 안 되지만 사륜차처럼 다녀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륜차처럼 다니려면은 우리가 바이크를 안 탔지 않습니까?